안녕하세요. 한우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니까 우리 네. 코로나 인사로 빵 하고 한우부사님. 네, 지금 사업자들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예. 되게 힘들어하시면서 저한테 네, 들어온 그렇죠. 문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분은 한우부사님밖에 없어요. 한우부사님 소개 한번 딱 해주시고 아, 예. 제가 문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은 네, 예. 이 사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네. 하는 게 매출도 없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이 마이너스 내는 상황에서 이 직원들을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네, 이거를 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직원들을 이거를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그걸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있나요? 현재 상황이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사업주도 본인들이 어떤 일부러 직원들을 내보내려는 것도 네. 아니고 안타깝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좀 해고를 해야 될 상황들일 텐데, 결국 이 회사의 어떤 그 경영상의 어떤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라고 합니다. 이건 경영상 회사의 해고. 경영 사정에 의한 네. 해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네. 그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건 경영상의 해고거든요. 그래서 네.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그래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네 가지나 다. 네, 4가지. 한 가지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 네 가지 4가지 다. 요건을 다. 예. 헐. 그래서 첫 번째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될 만큼 경영이 악화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이 악화됐다고 그래서 바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피 노력.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네.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런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가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50일 전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요? 예. 근로자 대표라는 게 이제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 네.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50일 전부터 이런 협의를 거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나가서 경영상 해고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다는 게 힘든데, 어쨌든 요런 상황들을 요즘 제가 비유를 해서 표현한다면은 100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제 구멍이 나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다. 물이 들어온다. 근데 이 인원이 다 그대로 타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죠, 100명이. 그런 상황에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그래야 어쨌든 최소한 많은 인원이 살아서 육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게를 줄이면 사람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내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방법은 먼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식량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우선 배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짐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더 줄여야 된다. 그런 결국엔 사람이 내려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누굴 강제로 그냥 일방적으로 떠밀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선택하도록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선택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배에서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자그마한 보트라도 하나 주어서 거기에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좀 주어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적어도 구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해고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누구를 배에서 내리게 할 것이냐, 그렇죠. 과연 누구를 내리게 할 것이냐,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정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배 선장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무조건 정한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탄 사람들이 모두 합쳐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다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으니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서 한다는 게 수가 사실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안 돼서 예. 만약에 하나라도 예. 덜 지켜져 가지고 예. 부당한 해고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거 못 갖추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텐데 부당해고가 되면은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다 다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들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오히려 맞겠다 싶어요. 네. 그럼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거 권고사직, 네. 막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무급휴직, 요거 두 가지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뭐 이 권고사직이라든가 무급휴직이라는 것은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그걸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로자 합의가 돼야 될 문제이고요. 무급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휴직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무급휴직과 돈을 안 주고 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하고의 동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최대한 이 직원들을 껴안고 내보내지 않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언론에서 좀 보셨겠지만 고용 유지를 도와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예. 사업주가 이렇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시킬 때 직원들을 일을 시키지 않을 때 휴업 수당이라고 해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70%. 이런 고용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가서 신청을 하면 돼요? 고용보험 센터. 고용보험 고용보험센터 가가지고 지원금을 얼마를 받아요? 네, 그 최대 한도는 일일 한도가 66,000원이에요. 66,000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임금이 평균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하루 휴업을 시키면은 일을 하루 안 시키면은 사업주는 70%인 7만 원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7만 원을 지급해주면은 그러면은 지원금이 얼마가 받게 되냐면 66,0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7만 원을 주고 6만 6천 원을 지원금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4,000원의 부담을 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70%의 수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런 힘든 시기를 같이 좀 겪어 나간다라면은 어떤 이제 경기 상황이 바뀌고 했을 때 어떤 사업체 기업체들이 다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겠죠.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거를 다시 시작하려면은 어렵겠지만 직원들을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고통을 좀 나눌 수 있는, 재얘기할 수 있는 발판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거를 쫙 들어봤을 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한테 70% 주고 고용 정부 지원자금 그거 딱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끝까지 버티면서 나가는 거,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한농사하고 또 속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당찬 정영규 CFP가 굿벤져스 멤버와 유익한 정보를 주는 걸 기대하세요. 굿! 위!